윤석열 총장 전 총장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29일 날 지난달 출사표를 던졌고 7월 1일 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아마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것 보면은 컨벤션 효과는 크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들쭉날쭉해갖고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동이 올 것 같아요. 뭐가 맞느냐.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갤럽이라든가 또 리얼미터 그리고 한국여론조사연구소 이 몇 개 기관에서는 꾸준히 이런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 여론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추세를 시청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갑자기 친여 매체들이 무슨 여론조사 기관이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면은 또 이재명이가 원청 앞서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도 보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2일과 3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31.4 그리고 이재명 30.3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리서치라고 나는 처음 들어봅니다만 여기서 조사한 거 보면은 이재명 44.7, 윤석열 36.7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뭐 한 7, 8%, 7, 8% 뭐 오차 범위 내에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앞선 걸로 또 나오고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우리 시청자들이 유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언론도요, 전부 이게 수준이 다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진짜 찌라시에 가까운 신문까지 뭐 완전히 협박해서 기사서가 돈 뜯어내는 이런 이제 언론도 있고요. 뭐 많지 않습니까? 지방지까지 다양한 게 이게 수준이 있다 보면 아마 이제 여론조사 기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이게 이제 갤럽부터 이제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부터 쭉 시작해서 뭐 완전히 수준 이하 이런 이제 여론조사 기관도 있죠. 따라서 저는 여론조사에 너무 일희일비 이건 이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요. 이재명하고 지금 이게 윤석열 양강이죠. 근데 이재명의 지지율은 크게 출렁일 일은 없다 봐요. 왜냐면 이게 이재명이 뭐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뭐 큰 변수가 없는 한 민주당 후보로 쭉 나가고 이러면 큰 변수는 없죠. 근데 윤 총장은 지금 지지율보다 저는 중요한 게 과연 이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거나 그때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까?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변화잖아요.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 과연 이게 윤 총장을 지지하던 중도라는 일부 진보까지도 그들에게 윤 총장 지지하면 따라올 것이냐? 아니면 이게 호남이든 일부에서 이탈할 것이냐? 또 이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보수층에서 윤석열 비판한 분이 지지율이 늘어날 거냐? 아니면 이게 또 그대로냐? 저는 당에 입당하고 안 하고는 상당히 큽니다. 아마 윤 총장이 그것 때문에 지금 입당을 계속 고민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저는 지금 지지율보다는 과연 이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부분 앞으로 상당히 변화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그게 관심이고 뭐 지금 내에서 왔다 갔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큰 의미는 없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그 전까지 이재명이 좀 앞서다가 지난주에는 25대 24인가요? 1% 차로 윤석열이 뒤집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윤석열의 출사표 이게 컨벤션 효과를 좀 나타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 간에는 박빙의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초반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만은 지금 출발 신호가 올린 지가 이제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초반전부터 박빙의 그런 호각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윤석열의 그런 지지율을 상당히 출렁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플러스로 출렁일 것인지 마이너스로 출렁일 것인지 지금 애단하기는 어려운데
윤석열 측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시간을 두고 뭔가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영세 지금 아마 국민의힘 대협력위원장인가 이렇게 임명을 받았을 거예요. 전에 사무총장을 여러 차례 권유했는데도 이렇게 고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경륜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과의 어떤 소통이랄까 접촉은 권영세 의원, 사선 의원이죠. 중진이기 때문에 맡긴 것 같은데 3일 저녁, 지난 주말 저녁에 윤석열 총장하고 만찬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그리고 곧 또 권영세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권영세 의원은 이제 그 대외협력위원장이지만 실제 그 윤 총장하고 대학 다닐 때부터 아주 게 절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네요. 예, 절친이고 이제 그 학회도 같이 한 게 있고요. 뭐 어떤 신문에는 이게 뭐 하수까지 같이 했다는데 그거는 이제 뭐 확인 팩트 좀 해봐야 되고요. 하여튼 이 친분이 아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핵심은 이거죠. 10가지 중에 옛날에 윤 총장이 출사표에서 10가지 중에 그 정권 교체 한 가지만 같아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말한 적이 있죠. 근데 이 권영세는 야, 윤 총장하고 우리는 10가지 다 같이 하냐.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같아도 이게 입당하는데 10가지 다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조속히 좀 입당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권유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윤 총장은 조금 이게 모호하게 뭐 장기적으로는 이게 그 정치 철학이나 가치는 같이 하지만 좀 더 이게 그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데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적답으로 언제 입당하겠다. 이렇게는 이제 그 안 했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한 이런 데 그 회담으로 서로 양쪽에서 발표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무래도 지지세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뭐 서울 지역에서 한 몇천 명이 최재형 지지 모임을 갖는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전략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지금 7월 중순쯤 정치 등판을 위해서 출사표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직접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도 직접 썼고 뭐 이재명 지사도 본인이 썼다고 그러니까 사실 출사표라는 것은 본인이 쓰는 게 가장 좋죠. 물론 그 이후에 독해를 통해서 좀 전문가들이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자기 생각을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글 쓰는 또 솜씨들도 다 있는 분들이니까 쓰는 게 맞는데 거의 완성된 상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권영세 의원과 만나서 또 입당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결국 저는 출마 선언문이든 뭐든요. 자기가 이게 출사표는 쓰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출마 선언하고 나면 또 기자들하고 정문적답을 하잖아요. 본인이 안 써놓으면 이게 그 제대로 이게 그 일문일답 막 토론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게 후보들끼리도 스탠딩 토론회가 막 한마디로 이게 그 각본이 없는 드라마 아닙니까? 근데 남이 쓴 걸 읽었어야 이게 뭐 가능하겠어요? 문재인은 A4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도 먹는 거고 따라서 저는 그러기에 글을 많이 써본 분들이에요. 판사는 평생 판결문으로 말하잖아. 판결문이 육하원칙에 따른 논리가 맞이 되죠. 그다음에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잖아. 공장도 이게 육하원칙에 따라 맞이 되거든요. 평생 글을 써보신 분들이잖아. 따라서 저는 뭐 윤 총장도 이게 직접 썼다는 이야기 들었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요. 근데 그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 총장하고 틀립니다. 무조건 이게 빨리 입당해야 돼요.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제 그 윤 총장이 자꾸 이게 입당이 됐었는데 간을 보니까 야, 간석열 아니냐 이런 게 일부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이게 전략을 따라해서 모방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은 과감하게 나 윤 총장하고 다르게 바로 이제 그 출마 선언과 동시에 입당한다. 이런 게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이게 남의 거 흉내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최재형도 야 간재형이 아니냐 이런 게 비판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윤 총장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중도나 진보까지 아울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입당했을 때 중도나 진보가 이탈하면 어떡할까 이런 이게 고민이 있죠.
윤 총장 그래요.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 그런 고민이 없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분은 윤 총장보다는 보수입니다. 좀 그렇다고 봐요. 윤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보다는 좀 이게 보수 쪽에 친박 쪽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윤 총장이 박근혜, 이명박 수사 이런 자유우파 수사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이게 최재형 지지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최재형 원장은 보수만 확실하게 틀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집토끼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산토끼 전략이지만 최재형은 이게 집토끼 전략이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바로 저는 이게 출마 선언 동시에 국민의힘 바로 입당해라. 이게 맞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권영세 의원이 나서서 장외에 있는 유력한 대선 주자들을 영입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간에는 입장과 또 현재 입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입당 여부 문제는 뭐 조금 시각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입당을 하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조금 더 늦게 하는 것 아니겠냐. 말하자면은 막차를 타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적극적인 뭐 공세적인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에 2013년인가요? 그 징계 받은 것 가지고 YTN에서는 그 정대택 씨라고 아주 장모고 16년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전. 그 사람이 나와서 뭐 이렇게 그 징계권 가지고 왜곡된 얘기를 한 바 있고 또 한겨레 신문도 또 비슷한 취지의 그런 보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 반격을 가했더라고요. 또 일부 유튜브들도 그때 뭐 장모 때문에 징계 받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거는요. 예를 들어 이제 검사나에 징계하면요. 다 관보에 이제 딱 이게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제 1개월 정직한 거는요.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있잖아요. 왜 그때 중앙지검장이 지시를 안 따랐잖아요. 항명이죠, 항명.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이거 항명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신고하잖아요. 근데 부인 재산에 채무를 좀 누락했어요. 한 5억 채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산이 결과적으로는 착오로 채무가 누락된 거예요. 채권이 아니고 재산이 더 많이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채무가 누락됐으니까. 빚을 누락시킨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1개월이라고 관보에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대택 씨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고 진정을 냈죠. 처음에. 근데 진정 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아마 착오로 회신이 온 것 같아요. 최초는. 그러면 이게 기아가 진정 때문에 마치 이게 기아가 낸 진정 때문에 징계가 된 것처럼 착오로 왔지만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진정을 한 번 더 냈거든요. 두 번째. 그때는 이게 진정된 날짜 있잖아요. 진정된 날짜에 징계위원회가 그날 열렸어요. 같은 날짜입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정된 날에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열립니까? 그 전에 다 된 거죠. 따라서 이게 정대택 씨 결과적으로 이게 진정서하고요. 징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확인해서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할 때 기자들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게 아니다. 따라서 이게 명백하게 장모의 개입한 거하고 징계는 무관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좌파 언론이 계속 좀 이게 퍼뜨리니까 이걸 보면 이게 나치 괴벨스 있잖아요. 괴벨스. 한 번 이게 거짓말하면 안 믿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냐. 근데 한 두세 번 거짓말하면 긴가민가 한 50% 와요. 근데 한 100번 거짓말하면 믿어버린다니까.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심각한 게 아침에 어떤 분 통화를 2통하고 왔는데 그러더라고. 윤석열 열성 지지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지지하면 되잖아. 근데 제법 뭐라 하냐면 부인이 뭐 술집에서 그냥 줄리로 일했으면 어때? 그게 뭐 중요해? 줄리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나 윤석열 지지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네거티브 선거전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슨 술집에서 뭐 룸살롱이죠. 고급 룸살롱에서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얘기가 엑스파일로 나오고 본인도 해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버린다. 그러니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지지하는 분이 줄리면 어때? 지지한다는데
그래서 이게 줄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제가 설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좌파들의 그 악랄한 선전선동. 항상 이 좌파들은 선전선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에 가봐도 보면 정치 장교들 있잖아요. 선전선동하는. 아까 이게 역사할 때 그 소련의 그도 마찬가지지만 모택동에도 싸울 때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선전선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저는 조작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라든가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게 오래 못 버틸 것이다. 봐라 지금 이제 국민검증에 들어가니까 온갖 거 다 나오지 않는. 그리고 기존의 그 말하자면 엑스파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오래 못 버티고 결국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국민들한테 그 엑스파일이 사실이다. 그런 것을 이제 은근히 세뇌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하고 이낙연이가 제일 앞장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모 판결에 대해서 많지만 방송에서요. 아마 거의 제가 패널 중에 유일하게 이거는 이제 그 김오수하고 김명수, 오수, 명수. 좀 이게 오염된 썩은 물들. 김명수 대법원, 그 다음에 김오수 검찰에 저는 공작 합작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일사부절이라는 게 있잖아. 예. 한 번 이게 뭐 수사하거나 한 번 처벌되면 두 번 위헌 받지는 않거든요. 이걸 이중 위헌 금지를 합니다. 그럼 이게 6년 전에 무혐의 받고 나서부터 새롭게 명백한 증거가 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마한 것밖에 없죠. 새로운 증거가 확실한 게 명백한 게 놓은 건 없잖아요. 예. 이걸 이게 그 최강욱이가 고발해가지고 이성윤이 중앙지검에서 기소해가지고 아니 옛날에 공범자 3명 중에 2명이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예. 근데 장모가 돈 빌려주고 거기에 돈 받기 위해서 그냥 명의 올려놨고 이게 한 걸 가지고 실형 3년 법정구속 도주 우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 사법부가. 따라서 이게 저는 김명수 사법부, 김호수 검찰의 합작품이지 앞으로 이게 뭐 또 김건희 씨라든지 또 이게 장모 뭐 이제 그 장고정명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공작이 한 7, 8개 지금 벌써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탄압이 될 텐데 저는 이게 어떻게든 이걸 막아내야지. 지금 상당히 그 윤 총장이 이런 데 흔들리면 안 되고요. 결국 직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계속 말리다 보면은 네이코프가 얘기한 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면 맨날 코끼리만 생각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도 이재명의 그런 역사 논쟁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격을 가했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아킬레스건이 탈원전 아닙니까? 예.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 70% 80%가 그 탈원전 정책 빨리 폐기해야 한다. 탈원전을 안 하면서 무슨 태양광이다 뭐다 해갖고 거기에 운동권 세력들 좌파 세력들의 그런 비리가 엄청나게 있다고 다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런 탈원전 행보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모양이에요. 그게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으로 잘못된 정책들. 지난번 그 출사표 때 대권 출마 선언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그런 그 무도한 행태, 그걸 다 지적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중에 뭐 소주성도 있었고 그렇지만 탈원전 부분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오늘 서울대학교 주한규 교수라고 예. 가장 탈원전 이 부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분을 만나는 모양이죠. 예. 이분은 이제 그 강 유튜브도 돌면서 아마 박사님 유튜브도 출연하자고 할 것 같은데 예. 돌면서 이게 정부 비판하고 청와대 그 국민청원이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많이 냈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 탈원전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윤 총장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명박 정부 MB 때 제가 에너지관리공단 있잖아요. 네. 에너지관리공단에 제가 사회 이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그 에너지 좀 정책을 했잖아요. 이 탈원전 해가지고 태양력, 풍력으로 가면요. 전기요금 이게 지금보다 몇 배 오릅니다. 단가가 이게 발전 단가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탄소 제로 정책 있잖아요. 이게 가장 한 게 원전입니다. 지금 이게 그 문재인이는 판도라 영화 하나 보고 뭐 원전 이게 폭파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지적하면요. 지금 중국의 산동성에 원전이 많아요. 자, 산동성에서 원전이 폭발되면 바로 이게 서울은 직방입니다. 그렇죠. 그 얼마 됩니까 거리? 배 타고 이게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예요. 예.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게 북한에다가 원전 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USB 그거 있죠. 네. 그럼 이게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원전을 관리를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이 원전 지주가 북한이 관리 잘못해서 원전에 사고 났다. 그럼 이게 서울은 직방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뭐 남쪽에 원전 안 짓는데 사방이 북한, 일본, 중국이 전부이 원전 짓고 있는데 이게 안전이 보장됩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게 문재인이는 외국 가면 이게 또 우리나라가 제일 세계에서 안전하다고 계속 사래. 이게 세계에서 다 문재인 이건 뭐 정신 뭐 이상자람 좀 표현이 심하고 제정신으로 보겠습니까? 이번에 바이든하고도 똑같은 그러니까요. 얘기합니까? 소형 원자로 같이 협력해갖고 수출하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 나라는 이게 위험하다고 탈원전하면서 그럼 이게 그 외국에서 한국 원전 사나면 한국의 원전 생태계가 파괴돼 가지고 학생도 없고 교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럼 이게 몇백 년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누가 한국 거 사겠느냐고요. 이걸 저는 윤 총장이 그때 출마 선언문에서도 뭐냐면 이게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거다. 그렇죠. 그렇게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한 탈원전을 비판했잖아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주황규 교수 만나서 듣고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교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주황규. 유명하신 분. 예, 그 유명하신 탈원전 그 비판에 아주 이제 그 활동적인 분이니까. 예. 직접 이게 유튜브 보수 유튜브 돌면서 계속 방송한다니까요. 아마 박사님 유튜브도 한번 올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또 내일은 또 대전의 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예. 학생들하고 이게 또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이게 원자력 전공자도 많거든요. 오찬도 같이 하면서 점심도 같이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 행보도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게 탈원전으로 뜬 거잖아요. 그건 윤석열 총장이 이제 탈원전잖아요. 이거는 저희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거는 건전한 이게 상식대 괴담이에요. 이건 이게 과학대 미신입니다. 문재인이 탈원전은 미신이고 괴담이에요. 이거는 이제 과학이 있잖아요. 따라서는 이성 과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한 행보대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세적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문재인 정권의 실정, 핵심적인 정책들, 부동산이라든가 그것도 이제 곧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총장이 직공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인 이제 탈원전, 소주성, 지난번 출사표에서 얘기했던 한 너 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나라를 망친 무도한 그런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것 아니겠냐. 특히 이재명이가 지금 판을 깔아 주었어요. 역사는 이제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윤 총장 측에 그냥 하나만 조언하면요. 정책을 이게 깊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게 동문서답만 하면 됩니다. 동문서답만 하면 다 답이 이게 동문서답이 무슨 뜻이냐? 문재인이가 동쪽이라면 서쪽이 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문재인이 동쪽이라면 서쪽이 답이다. 이 말은 이게 문재인이가 하는 정책이 분야별로 전부 이게 반대로 하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에너지부터 모든 정책이 그래서 윤 총장이 하나하나 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그 반대 대안 있잖아. 모셔가는 거는 잘하고 있는 행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